여러분, 지난 시간에 카이트 만들면서 어그리게이션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점을 갖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만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에다가 사각형이나 원, 라인 같은 걸 그렸죠, 그죠? 그 그린 걸 갖다가 메뉴를 하나 더 가지고서 테이블로 보여줘라 라고 하면 이제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맨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맨 오른쪽에는 이렇게 사각형이냐 혹은 라인이냐 팁이냐 이런 게 나오고, 왼쪽에는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거 TV가 있는데 어떤 TV의 좌표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오는 모든 그림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존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생긴 존재를 테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이블 컴포넌트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이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프로그램 구조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덩어리, 이 덩어리는 스크롤 페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스크롤 페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테이블입니다. 이런 테이블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판넬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넬 안에다가 이제 버튼 두 개, 리무브랑 done이라고 하는 버튼이 들어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어떤 여기 아이템을 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리무브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TV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TV가 테이블 엔트리에서 빠지기도 하고, 또 그림상에서도 내가 선택한 그 그림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므로 해가지고 어떤 정보가 이렇게 테이블로도 공유가 되면서 이제 일 처리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제 테이블 구현하는 방법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트리 컨트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뭡니까? 이런데 그 에디트 플러스 여기 보면 C, 유저스 이런 거 이렇게 있죠. 이런 걸 갖다 트리 컴포넌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트리로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드도 내가 소개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 아주 특이한 제도를 갖다가 이 트리나 테이블 만드는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은 MVC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MVC 패러다임 혹은 MVC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트리랑 테이블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MVC 디자인 패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제 4학년 2학기 때 나한테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에서 이제 추구하는 수업 내용은 뭐냐면은, 과거에 한 20, 30년 동안에 이 자바건 혹은 뭐 C++건 뭐 스몰톡이건 여러 가지 이제 객체 지향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객체 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는 특정한 형태의 클래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배치를 해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 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걸 갖다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VC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MVC 모델. MVC 모델은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에 이 세 개의 존재의 이제 앞자를 쓴 MVC 약자입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냐면은 GUI를 갖는 소프트웨어입니다. GUI, 화면이 있는 소프트웨어. 우리 요즘 뭐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다 화면이 있죠, 그죠? 뭐 이제 특히 그 어떤 화면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화면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설계 패러다임이에요. 요지가 뭐냐면은 이런 화면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될 어떤 기능을 갖다 이렇게 쪼개자는 거죠. 쪼개되 조금 서로 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쪼개자는 게 또 한 가지 목표입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쪼개가지고 세 가지로 쪼개서 이제 일 처리를 해자 하는 겁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뷰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나누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는 일은 런타임 시에 메모리 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응용 영역에서 표현해야 되는 정보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 정보 자체를 담당하는 어떤 클래스를 모델이라고 만들어주자 하는 거죠. 모델이라고 만들어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은 주로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이 되거나 로딩되는 그런 존재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부분, 메모리에 존재하는 자료 구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따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뷰라고 하는 부분은 순전히 모델의 어떤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델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역할만 담당하도록 하자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이벤트 핸들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객체를 갖다가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든 간에 이렇게 세 개로 역할 분담을 하면은 참 일처리가 쉽지 않겠느냐 해서 MVC 모델이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이제 꽤 오래전부터 언급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VC 모델이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컴포넌트죠. 컴포넌트 차원에서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MVC 모델. 자,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냐면은 사용자가 키보드나 혹은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보내줍니다. 입력을 보내주는데 이 입력 보내준 내용은 컨트롤러가 이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컨트롤러가 일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키보드나 어떤 뭐 마우스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메뉴 같은 걸 이용해서 버튼 같은 걸 이용해서 입력된 내용을 갖다가 컨트롤러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자료 구조화 시켜가지고 메모리상에서 여기 문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메모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메모리상에서 그 자료 구조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줘요. 이게 자료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은 이 변화가 일어난 맨 마지막 순간에 이 모델로부터 뷰 쪽으로 시그널이 하나 가게 됩니다. 시그널이 하나 가게 되는데 일종의 이벤트 비슷한 거예요. 그걸 갖다 노티피케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노티피케이션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뷰라고 하는 객체가 모델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정보를 가져오는데 무슨 정보를 가져야 되느냐면은 화면에 그려줘야 될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모델에서 갖고 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갖고 온다 하는 겁니다. 액세스를 해서 모델에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주로 그래서 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모델 쪽에다가 몇 개를 출력해야 되니 어디에다가 뭐 i번째에다가 뭘 출력해야 되니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모델에다가. 그럼 모델이 그걸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은 모델은 얘한테 뷰는 모델한테 물어본 결과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준다는 겁니다.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죠. 뷰가 이제 모델로부터 얻은 정보를 화면에다 그려주게 되고 그 화면에 그려진 결과를 갖다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비주얼 C++, 비주얼 C++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MVC 모델화 시켜가지고 일처리를 해요. 반면에 자바에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컴포넌트 단위로 JList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리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일렬로 쭉 나오는 거. 리스트를 갖다가 작동시키기 위해서 리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작동을 시키고 또 JTable이라고 하는 걸 또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하고 또 JTree를 트리 모델과 연결시켜서 작업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대충 보면은 JList는 예를 들어서 이 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JTable도 뷰에 해당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요소다 하는 거죠. JTree도 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JList, JTable, JTree를 만들어줄 때는 항상 리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JList랑 연계가 돼서 작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테이블 모델은 JTable이랑 연계돼서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트리 모델은 JTree랑 연계가 돼서 작업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작성하도록 이제 미리 틀이 짜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따라가면서 유심히 익혀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JTable을 만드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이 JTable을 만드는 과정에서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고, 이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JTable과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서로 연계가 되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 수업을 따라가면서 익혀야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JList, JTable, JTree 요것들은 주로 화면에 생긴 모양, 뭐 폰트를 뭘 쓸 거냐, 뭐 아니면은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어떻게 꾸며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코딩을 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이 컴포넌트에 제공되어야 될 데이터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점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바 우리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지 이를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로우 프레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 있죠, 그죠? 도구에 모달과 모달리스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 밑에다가 버튼 하나 더 두겠다는 거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하나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테이블이 아까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서 요 사각형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맨 처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 메뉴 아이템부터 하나 추가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메뉴 아이템부터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아이템 보면은 잠깐만요. 자, 그렇죠. 이 모달리스 있는 거 요 밑에다 만들 거니까 대충 얘랑 코드가 비슷할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 여기 위에 모달과 모달리스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set 모달을 갖다가 true로 할 거냐 false로 할 거냐, 요거는 맨 처음 만들었을 때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if는 안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버튼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툴이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에 있는 메뉴에 테이블이다 하는 거죠. 여기 테이블, 툴 메뉴에 테이블 툴 추가하고 여기에 add action listener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죠?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이얼로그 이제 똑같은 다이얼로그를 사용을 했었죠. 그죠? 우리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를 무슨 다이얼로그라 할까요? 테이블 다이얼로그다 라고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테이블 다이얼로그. 테이블 다이얼로그. 여기는 true로 하도록 하죠. 테이블 다이얼로그는 좀 사정상 모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테이블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테이블 다이얼로그. 일단 그냥 만듭시다. 자, 테이블 다이얼로그 아직 안 만들었지만은 저기 위에 데이터 멤버를 하나 적어 놓도록 하죠. 테이블
테이블 다이얼로그. 자, 그래서 테이블 다이얼로그 만들어주면서 캔버스 마찬가지로 아규먼트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든 테이블 다이얼로그의 모양이 아까 봤듯이 이런 다이얼로그가 될 거다는 겁니다. 타이틀은 테이블 다이얼로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블 들어가고 밑에 버튼들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대충 뭐랑 비슷하니까 피겨 다이얼로그랑 비슷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피겨 다이얼로 틀은 뭐 비슷할 테니까 요거 보도록 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파일, 새 파일 잡아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테이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테이블 다이얼로그 컨트롤 C 해서 테이블 다이얼로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딩을 하기 싫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올려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테이블 다이얼로그 J 다이얼로그부터 상속받습니다. J 다이얼로그부터 상속받고, 자, 타이틀 테이블 다이얼로그 있습니다. 슈퍼에 자, 타이틀 오고 set location 200, 300 하고, 자, 컨테이너 컨텐트 페인 한 다음에 J 판넬에 뉴 다이얼로그 판넬. 어차피 이 전체가 뭡니까? 다이얼로그죠. 전체가 다이얼로그인데 이 전체 다이얼로그 안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겟 컨텐트 페인이라는 거죠. 그죠? 겟 컨텐트 페인이고, 이 겟 컨텐트 페인한테다가 판넬 하나를 갖다 붙일 거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판넬을 갖다가 요 안에 있는 판넬 녹색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판넬이라고 보고, 요 판넬을 갖다가 녹색을 이렇게 다이얼로그 판넬이다라고 이름 짓자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여기 지난번 피겨 다이얼로그 만들 때 요거 그때도 다이얼로그 판넬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요걸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똑같은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요 다이얼로그 판넬은 이 테이블 다이얼로그 코딩할 때만 언급이 되지 다른 데서는 사용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다이얼로그 판넬이 있고, 아까 피겨 다이얼로그 만들 때도 이게 다이얼로그 판넬이 있지만 얘네 두 개는 전혀 다른 다이얼로그 판넬이다 하는 겁니다.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이너 클래스의 장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 판넬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경우에는 이제 셋 사이즈를 해놓는 게 좀 좋아요. 셋 사이즈를 해놓는 게 나중에 그 테이블 크기가 이제 적당히 기본 골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400, 300으로 한번 일단 크기를 정해 보겠습니다. 400, 300으로 정하고, 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사이저블 하게 그냥 둘 거예요. 리사이즈가 되더라도 이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대충 정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J 판넬에다가 다이얼로그 판넬 해가지고 디스랑 뷰 넘겨주고, 이렇게 add 판넬 해준 다음에 셋 사이즈는 요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리사이저블도 false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이 다이얼로그는 크기가 막 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만들었습니다. 자, 다이얼로그 판넬, 그
그 다음에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파일 이름을 세이브 시켜야 되겠죠, 그죠? 테이블 다이얼로그. 자, 여기 다이얼로그 판넬에 데이터 멤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런스를 이렇게 저장만 일단 했습니다. 프레임 쪽에서 컴파일을 시켜야 됩니다. 자, 진행시켜서 여기에 또 뭐 테이블 다이얼로그다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죠? 자, 아까 그림판에 있던 걸 머릿속에다 다 그리고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이 두 개가 사용이 되니까 여기다가 던 버튼, 리무브 버튼 이렇게 일단 버튼 두 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봅시다. 일단 테이블, J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J테이블. 보드 레이아웃, 테이블, 뷰. 일단 J테이블이다 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구조라는 거죠.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갖다가 스크롤 페인으로 묶어서 사용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아까 보면은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판넬이고 녹색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는 J 스크롤 페인입니다. J 스크롤 페인이고 그 J 스크롤 페인 안에 이렇게 또 테이블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J 스크롤 페인 안에다가 테이블을 집어넣습니다. 테이블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add, 자, 이 다이얼로그 판넬에다가 add 스크롤 페인을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센터에다 해야 되겠죠, 그죠? 보더예요. 센터에다가 얘를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버튼 두 개 첨가해야 되죠. 버튼 두 개 첨가하려면 위해서 판넬 하나 있어야 됩니다. 판넬 만들고 그 안에다 버튼 두 개를 집어넣어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판넬 하나 만들겠습니다. J 판넬 new J 판넬
버튼에다가 add를 하는데 remove 버튼을 add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줄이라도 더 짧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인스턴시에이션 하는 문장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여기다 add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또 뭡니까? done 버튼에다가 add 해가지고 done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 하는 거죠. done 넣어주고 그 다음에 add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판넬을 또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 버튼을, 이 판넬을, 버튼들 있는 판넬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모더 레이아웃에 남쪽에다 집어넣어야지 되죠, 그죠? 사우스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래가지고 테이블을 탁 쳐봅니다. 됐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 안에 이제 테이블 모양은 없지만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테이블이 들어갈 거고 조금 있다가 테이블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꾸며줘야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꾸며줘야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리무브랑 done 버튼을 만들어줬다 하는 겁니다. 자, done 버튼 쉬우니까 done 버튼부터 아예 구현을 해버릴까요? done 버튼 done에 add action listener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를 implement add action listener 해놨고 add action perform 함수를 적어놨으니까 done 버튼 미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if event get source done. 어떤 버튼 이름을 버튼이 어떤 게 눌러졌는가 아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름 여기 이벤트에 get command 해가지고 이제 그 버튼 이름을 알아서 스트링 컴페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벤트에서 get source를 하게 되면은 아예 그냥 그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얻어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버튼 레퍼런스랑 비교를 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안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다이얼로그 안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다이얼로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넘겨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set visible set visible 해서 어떻게 됩니까? false 이렇게 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done 자체는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죠? done 자체는 작동을 하고 또 다이얼로그 띄울 때마다 또 done 하고 또 띄울 때마다 아까 썼던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테이블 꾸며주는 일을 해줘야 돼요. 자, 테이블 꾸며주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Table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이제 멋진 테이블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 멋진 테이블 이름이 뭐냐면은 피겨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테이블. 그림들을 나타내기 위한 테이블이니까 내가 피겨 테이블이다 라고 이름 짓겠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tate 클래스 피겨 테이블 extends JTable이다 하는 겁니다. JTable이고 이 피겨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피겨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 저 피겨 테이블에서도
판넬이랑 뷰를 사용할 여지가 있어요. 판넬이랑 뷰에 대해서 이렇게 액세스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특히 판넬은 생각해보면 판넬은 사용이 안 돼도 될 가능성이 있네요. 판넬은 사용이 안 돼도 되는데 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피겨 테이블을 만드는데 뷰는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뷰가 뭐가 있습니까? 뷰가 화면인데 화면에 이제 피겨 리스트가 있죠, 그죠? 피겨스라고 하는 피겨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 모든 그림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얘가 넘어가야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넘겨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피겨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들어 뷰 가지고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자, JTable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이 피겨 테이블이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거랑 맞물려서 작동을 해야 되는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가지고 슈퍼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set 모델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테이블이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어떤 모델을 갖다가 명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모델 이름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이름을 질 거냐면은 피겨 테이블 모델이다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스테이트 클래스 피겨 테이블 모델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텐데 이 피겨 테이블 모델은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걸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하는 거죠. 테이블 모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 모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get, column, clas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함수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함수가 있네요. 이 9개의 함수를 갖다가 정의하는 이제 이 9개의 함수를 정의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내 그 테이블 모델 클래스를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함수 9개를 적어줘야지 되고 그렇게 적어준 그 테이블 모델을 JTable이랑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함수 9개입니다. 함수 9개인데 함수 9개 내가 조금 전에 여기 있는 뭡니까 이게 add table model listener get column class 요거 내가 다 옮겨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내가 일시 중지 누르고 적은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테이블 모델을 만들 때는 이 테이블 모델이 뭘 해야 되냐면은 implements 테이블 모델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고 이 테이블 모델에 있는 7가지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7가지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이해를 해줘야지 돼요. 이 7가지 함수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냐면 프로그래머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호출을 하느냐면은 JTable 클래스가 작동을 할 때 얘네들을 호출합니다. JTable 클래스가 그 테이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갖다가 이제 호출해서 그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일단 좀 엉터리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엉터리로. 자, get row count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JTable을 그려야 되는데 로우를 몇 개를 그리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로우를 몇 개 그려야 되느냐. 내가 무작위로 return 해가지고 5개다 라고 해보겠어요. 5개. 5줄이다 하는 거죠. 자, get column count. 컬럼 몇 개짜리냐. 이게 세로로 몇 개 있느냐 하는 겁니다. return 3개다 라고 한번 쳐보겠어요. 어떤 현상이라는 건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get column name 이런 게 있어요. get column name 하면서 인덱스가 있는데 이 get column name이 뭐냐면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헤딩이 있죠. 보면 테이블이 여기 보면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테이블에는 여기 맨 앞에 피겨 타입 있고 x1 있고 x2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뭐냐면은 컬럼 네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럼 네임을 i번째 컬럼 네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무작위로 내가 리턴 해가지고 헬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get column clas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et column class는 뭐냐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요 각 컬럼의 필드가 무슨 타입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는 무슨 타입입니까? 첫 번째 컬럼은 스트링이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요 나머지들은 다 인티저들이죠, 그죠? 그런 타입을 갖다가 명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스트링이다 라고 표시를 해보겠어요. 근데 이걸 명시를 할 때 라이브러리에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 이름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의 인스턴스 값을 갖다 명시를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스트링 클래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타입이 다 스트링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is cell editable은 특정 셀이 편집 가능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return false를 하게 되면 편집이 불가능하고 true를 하게 되면 편집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get value as는 뭐냐면은 ij번째에 있는 내용의 값이 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value as는 뭐냐면 특정 ij번째에 있는 내용에다가 어떤 값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 세 개는 일반적으로 굳이 구현을 안 해줘도 크게 무방합니다. 이제 보여지는 용도로 사용하는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무방하다는 거죠. 이렇게 좀 엉터리지만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잘 기억해서 5행 3열짜리다 하는 거죠. 컬럼 이름들은 다 헬로고 그 다음에 다 스트링 타입이고 모든 데이터 네임도 x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new figure table 모델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테이블 모델 리스너 이런 거를 갖다가 사용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은 그 임포트를 몇 개를 더 해야지 돼요. 임포트를 더 몇 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바 X의 스윙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라. 임포트해라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벤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바X의 스윙의 이벤트에 있는 걸 또 임포트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됐죠, 그죠? 컴파일 되고 요거 탁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아주 재밌는 테이블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떤 테이블이 나오느냐? 이런 테이블이 나온다는 거죠. 잘 보세요. 몇 행 몇 열입니까? 요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있죠. 그죠? 아까 5행이라는 거. 그 다음에 5행 3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타이틀들은 요 컬럼 네임들은 헬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엉터리죠, 지금. 엉터리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값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x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x.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에다가 그냥 x라고 안 해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로우 인덱스 플러스 컴마 칼럼 인덱스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도록 잠깐 병행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J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 J 테이블이 테이블 모델이랑 항상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J 테이블 생성자에다가 바로 이 테이블 모델을 명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로 쓸 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J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모델을 명시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탁 했더니 자 어떻습니까?
xx00, xx01, xx02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정 위치에 ij번째에 있는 어떤 요 엘리먼트의 값을 뭐로 돌려줄 거냐, 요걸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용도로 이제 그 함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요런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테이블 나머지 부분 이제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